안녕하세요. 책 읽는 나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책 읽는 나비는 책을 읽고 그 책 읽은 내가 나로부터 비롯하여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자라는 취지로 책 읽는 나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책 읽는 나비에서 소개할 책은 많이 아는 책인데 여기 청소부 밥입니다. 청소부 밥은 지친 일상에서 무엇을 보고 달려왔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삶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책입니다. 이 청소부 밥은 보통 사람은 한 40대까지 성공이란 이름으로 가족을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열심히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내가 뭘 위해 달려왔는지 또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이 책을 읽으면 좋습니다. 여기에 청소부 밥은 어떤 빌딩 회사의 젊은 나이에 CEO가 된 한 사장에게 인생의 삶의 의미를 깨달을 만한 지침이 되는 6가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도 삶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할 때는 우리 다체험 나비를 할 때 이 책을 읽고 블로그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적은 글을 보고 이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컴퓨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블로그에 적어놓은 글을 지금 제가 보면서 여러분에게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부 밥은 처음에 첫 번째로 전해준 지침이 있습니다. 지쳤을 때는 재충전하라. 이것이 맨 처음 나옵니다. 이것은 이 로저, 여기 젊은 주인공은 로저입니다. CEO인데 정말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고 일을 열심히 했지만 경영의 위기가 처해지고 또 집에 가정의 행복도 좀 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시간에 그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 또 너무나 지쳐 있을 때 청소부 밥이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이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이끄는 방법으로 청소부 밥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청소부 밥은 어쩌면 우리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성공을 위해 또 가족을 위해 또 경제를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리다가 지쳐버린 현대인들에게 삶의 행복 또 진정한 삶의 의미 또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 청소부 밥이 전해주는 6가지 지침을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쳤을 때는 재충전하라 라고가 나옵니다. 여기에 로저는 정말 바쁘게 막 달려오다가 갑자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여기 33페이지에 그가 던져놓은 더러운 접시는 오늘 저녁 그가 함께하지 못했던 단란한 가족의 식사가 놓였던 깨끗한 접시들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불현듯 자신이 가족 구성원 사이에 불쑥 끼어든 이방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드디어 내가 열심히 바쁘게 살아왔는데 그 와중에 내 자신과 가족을 깨닫는 자각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제 잠시 삶을 돌아볼 시기가 온 것입니다. 모든 바쁜 현대인들은 자각을 하지 못한 채 무엇에 이끌린지 모르지만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데 보면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에너지가 떨어지면 멈춰버리고 맙니다. 지친 머리로는 일할 수 없듯이 지쳤을 때는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잠시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그런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주인공 가족이 어느 날 가족 모임이 있어서 가족 친지들의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 아이가 무엇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자기 아내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아내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때 부인은 정말 화가 났겠지만 바로 내뱉지는 않고 다른 방식으로 복수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재밌는데 이 로저, 주인공 바쁜 CEO 로저가 제일 좋아하는 티셔츠 뒤에다가 글자를 적었습니다. 뭐냐면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 라는 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적힌 줄도 모르고 어떤 모임에 상사와 동료들이 있는 어떤 모임에 이 티를 입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웃었습니다. 그때 이 주인공 로저가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진정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 또 삶의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투덜대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이 주인공 로저가 정말 사업적으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과 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도저히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부 밥이 소개해 줬습니다. 저도 종교가 기독교인데 이 청소부 밥, 또 이 책을 지으신 분이 기독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 이 청소부 밥도 이 로저에게 이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과 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혼자 문제를 해결해봤자 해결도 안 되고 좌충우돌 하다가 힘만 더 들게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저도 기도를 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는 게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 제 마음도 평안해지고 어느 순간 해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침은 배운 것을 전달하라입니다. 여기 또 그림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시계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힌 글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을 영원히 잡아두는 방법은 내가 깨달은 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계를 통해 깨닫게 되었죠. 이 로저가 가장 아끼는 소중한 물건을 청소부 밥이 가장 아끼는 소중한 물건을 이 로저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은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 청소부 밥처럼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을 다른 이에게 전달한다면
내가 깨달은 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내 주변과 이웃과 모든 이에게 삶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이 진정 시간을 잡아두는, 내가 잡아두진 않지만 그들 속에 머무는 것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5번째 삶의 지침은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라입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매달려 기운을 빼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또 마음에 공감이 가는 사파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을 만한 일들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지속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을 만한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정말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만한 일입니다. 내가 만약 당장 내일 죽는다 해도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것이 정말 소중한 일이고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내가 태어난 목적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라 했습니다. 정말 내가 태어난 목적을 점점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내로 인해서 또 나로 인해서 타인에게 다른 이에게 기쁨을 준다면 정말 행복한 삶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71페이지에 되어 있는데요. 여기 저도 여기에다가 빨간색으로 줄을 긋고 별표도 해놓았습니다. 책을 읽을 때 해놓았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인생 전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건 그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지. 더 나아가서 지금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는 신이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을 하나씩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그 목적을 발견하고 또 이해하고 또 그 발견했다면 그것을 실천하고 또 타인의 인생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인지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는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투자한다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겠지요. 여기 173페이지에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으면서 말이야. 맞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친밀한 관계인 가족 관계도 있지만 또 가족 관계도 있고 또 직장 또 사회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기회를 찾으면서 내 시간과 열정과 경제를 투자해서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정말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마지막인데요. 삶의 지혜를 후대에게 물려주라. 여기에 묘비에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라고 적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내 삶 사이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무슨 중요한 의미의 인생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또 이 세상에 남긴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소중할 것 같습니다. 살아갈 때 내 묘비명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인생의 소중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인생 하루하루 또 한 시간 한 시간 또 한 달, 1년이 소중할 것 같습니다. 내 묘비명을 보면서 생활하자, 살아가자. 여기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보이시나요? 밥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죽기 전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노라고, 나는 참 기쁘게 살아왔노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정말 소중한 인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가치 있는 인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212페이지에 제가 형광펜으로 막 그어놨어요. 마지막에 이 주인공 밥이 이제 내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침대에서 몸은 피곤하지만 이제 푹 쉴 수 있다는 생각에 더없이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지 않던가, 이 생각을 하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 또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로저는 비로소 밥의 말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밥이 한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충실히 살고 나면 바로 그런 기분이 들지. 지금 내 기분이 그렇다네. 떠날 준비가 된 거지.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행복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난 그동안의 추억을 간직한 채 편하게 쉴 수 있을 거야. 물론 이곳에 좀 더 머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싶다네. 어떤가, 이제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겠지? 이 로저가 이 밥에게 살아가는 시간이,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저도 이 세상에 남겨진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이런 기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이제 푹 쉴 수 있다는 생각에 더없이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